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부동산 시장의 핫 이슈였던 이 골세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난 이후에 지난주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잠잠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달 말에 예정이 되어 있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또 세제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는지 여부를 따지고 난 그 이후에 정확한 방향성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은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참 따질 것이 많은 부동산 투자입니다. 저희와 함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보유하신 물건들, 그리고 관심 두고 지켜볼 만한 물건들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쉬운 길, 실전 부동산 고고와 함께 해주시죠.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들 이분께 물어봐 주시죠. UR플래닝 고승철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부터 이 고 대표님께 질문을 마구마구 던져주세요. 저희 전화 받고 있습니다. 여기로 전화 주세요. 02-2077-6370번, 끝자리 6370번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 접수받겠습니다. 지금부터 빨리 연결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궁금하신 곳 말씀 주세요. 저희 어디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데가 네. 리모델링이 들어가서요. 예. 11월, 12월 입주 예정인데, 네네. 작년에 집을 팔고 그냥 여기 전세 5억에 살고 있거든요. 어디세요? 그 위치가 어디예요? 강남구 우성 9차 아파트요. 우성, 개포동 우성 9차. 9차 아파트. 예. 네. 근데 현금은 한 2억 정도 보유하고 있고 대출은 1억에서 3억 정도 가능한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1억이라고 쳤을 때 어디로 이주를 하고 집을 사거나 뭐 하는 게 좋은지. 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개포동 우성 9차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 부근으로 저희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네.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요거 감안해서 한번 대표님과 함께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 대표님 전화 좀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9차에 전세로 계세요. 네. 전세가 얼마나 하셨죠? 5억이요. 꼭 그 동네 계셔야 돼요? 아니요. 저기 그 큰애 때는 네. 경기고등학교 다녀서 대치동에 살았고 지금은 네. 딸이 또 경기오고라 개포동 학교 가까운 데로 살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 내년에 대학을 가고 그러면 네. 굳이 여기 안 살아도 되지만 직장이 역삼역 쪽이고 네. 쭉 그 방배동에 오래 살았거든요. 고향이 그쪽이거든요. 네네. 방배동 사모아파트 그쪽. 네. 그래서 다른 데는 좀 모르고 엄두가 안 나요. 네네. 근데 이쪽은 솔직히 뭐 살려고 그러면 비싸서 어떻게 해야 작은 되나. 분께서 작은 따님이라 하셨죠? 네? 따님, 작은 자녀가 네, 네. 몇 학년이세요? 지금 고3이요. 고3. 올해 수능 끝나고 네. 네. 조금 고민되시는 거예요? 아니요, 굳이 여기를 안 있어도 돼요. 다른 지역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보세요. 일단 지도 볼게요. 이제 이런 얘기죠. 9차를 하셨죠? 우성 9차. 우성 9차라고 네, 하셨죠? 네네. 개포고등학교 옆에 있는 거잖아요. 네. 세대수는 굉장히 작아요. 근데 얘가 우리가 자꾸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얘는 소리 소문 없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쵸? 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얘가 현재 어디까지 가 있냐면 네. 이주를 할 거예요. 이주. 네. 이주를 해야 되는데 언제 이주가 될 거냐면 겨울 정도부터. 네. 올 겨울부터 내년 아마 상반기 정도면 이주를 가야 돼요. 네. 지금 계획상. 네. 거의 다 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전세로 계시잖아요. 네. 전세가 얼마예요? 5억. 5억. 그쵸? 네. 이거 몇 근데 평이에요? 지금은 30평대예요? 재작년에 들어올 때 5억이었고 지금은 4억으로 떨어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30 어차피 이주 나가야 되니까 30평대죠. 네. 30평대가 필요하시잖아요. 그쵸? 네. 그럼 전세에 내가 갖고 있는 게 5억에 현금이 얼마 있으세요? 2억. 2억. 네. 그럼 7억이네요?
네. 현금 7억. 여기에 아까 여쭤보니까 대출이 조금 가능하죠. 네. 그렇죠. 그러면 답은 거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녀분에 대한 그 이주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졸업이 가능하니까 네. 이쪽으로 갑시다. 여기가 어디냐면 분당이에요. 네. 분당. 네. 30평대에서 20평대로 다운사이징 하기에는 힘드실 겁니다. 네. 자녀분들 근데 나이가 괜찮은 아직은 있어서. 네? 딸이 일본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어 해서 내년에는 이제 6월이나 내후년에는 이제 같이 네. 안 있고 지금 또 아들은 군대가 있어서 작아져도 좀 많이 불편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작아지는데 네. 아드님 군대 제대하고 나오시고 따님 또 일본 유학 갔다 오시면 어차피 30평대는 필요한 거예요. 첫째가. 그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네. 분당의 30평대는 네.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네. 특히 내년부터. 내년부터요?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내년에 네. 따님 작은 분 그 대입 네. 성적이 끝나면 네.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 안 되겠습니까? 내년 초에? 네. 그럼 맞아요. 이주 계획하고도 맞물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분당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분당의 30평대를 분당 보시면 어느 쪽이요? 네. 7억대에도 있어요. 야탐역 주변으로 보시면. 네. 야탐역 주변으로. 그다음에 네. 임해역 쪽을 보시면 네. 한 8억대 초반이면 들어가실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대출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네. 문제가 좀 걸리잖아요. 네. 그것만 해결하신다면 임해 정도, 이네요. 금액이 조금 대출이 부담이 된다면 야탑 정도, 야탑, 이 정도면 네.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전세 사는 것보다는 매매가 내게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내가 나중을 기약할 수 있는 2018년부터 겁니다. 떨어진다고 그래서 네? 바로 안 사고 2018년부터 네. 집값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네. 바로 안 사고 기다렸는데 똘똘한 데는 더 오른 것 같고요. 분당이 네. 똘똘한 한 채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분당이 똘똘한 놈일까요? 안 똘똘한 놈일까요? 똘똘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이해 가세요? 네. 차라리 이참에 내 집 마련을 네. 하는 게 맞겠고 서울에서 대출을 많이 받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분당의 리모델링이라든가 GTX라든가 SRT라든가 KTX라든가 이런 호재를 노리는 게 오히려 낫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차선책으로 네. 그 역삼 쪽이 출퇴근이 멀어지는 게 좀 불편하니까 분당으로 가면요. 네. 대출을 좀 많이 받더라도 역삼이나 이 강남 쪽에는 어디 쪽이 좋아요? 강남 쪽에는요. 네. 시세를 이끌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근데 금액상 네. 현금 7억에 네. 플러스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아파트는 지금 현재 못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이끌어가는 단지를 들어가신 거 오히려 낫다라는 얘기죠. 네. 이해 가세요? 네. 그냥 분당이 오히려 맞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아파트 쪽을 네. 빌라나 이런 거 말고 아파트 쪽을 좀 알아보면 되는 거죠? 빌라 말고요. 저는 아파트 말씀드린 거니까요. 네. 아파트 찾아보시다가 네. 또 몇 개 아파트를 선점하셔가지고 비교하실 때 우리 네. 또 머니투데이에 전화 주세요. 그때 상담 또 도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꼭 연락 주세요,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분 또 바로 받을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도요. 궁금하신 곳 알려주세요. 어디로 가볼까요? 궁금하신 지역? 물건? 네. 시청자님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네. 예, 궁금하신 곳 말씀 주세요. 저희 어디 살펴보면 될까요? 아, 제가 말을 해야 되나요? 예, 말씀 주세요. 아. 저 지도로 한번 찾아볼 거거든요. 네네네네. 경기도 경기도. 고덕 신도시거든요. 예. 서정동. A 구블럭이요. A 구블럭? 구블럭. 예. 네. 아파트예요, 예. 시청자님? 네네, 아파트예요. 예, 아파트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검색 한번 해볼게요. 고덕 신도시 자연인자이에요. 자연엔자이 A 예, 다시 서정동에 구블럭 있는 거. 예, 예. 고덕 신도시. 예, 이거 뭐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예, 작년에 분양을 받아가지고 네네. 지금 이제 이거 짓고 있거든요, 그거를. 아, 그렇군요. 네네. 네네.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있어도 되나 하는 네, 궁금증 예. 때문에요. 예, 그렇죠. 앞으로의 전망 한번 내다보겠습니다. 잠시만 예. 기다려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이거 반갑습니다. 분양권 당첨 받으신 거예요? 예, 이거 당첨, 예, 맞아요. 당첨. 당첨 받으신 거예요? 프리미엄 조금 주고 예, 예. 사신 거예요? 예.
청약으로. 청약으로. 네네. 이거 지금 더 가져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거예요? 예, 예. 앞으로 또 전망이 어떤지도 알고 싶고요. 네. 예, 저는 성남에 살고 있거든요. 네네. 이거 예, 그래서 투자로 가져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로 가져가야 될지 어쩔지 전망이 다음에라도 있으면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거주하실 계획은 없으신 거죠? 예, 예, 맞아요. 오로지 투자로만. 네네. 이거는 나쁘지 않아요. 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네네. 이거 분양한 지 한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궁금하세요? 예, 예. 제가 지도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제 이런 거죠. 자연은자이. 그러니까 서정리역이 있고 네네. 밑에 쪽으로 보면 이제 자연은자이가 있어요. 네네네. 그렇죠? 위쪽에 이제 네. 파라곤이 있을 거고. 네네, 바라고. 좋은데 네. 이 평택이라는 동네가 말이죠. 특히 이제 우리 고덕신도시잖아요. 이쪽이요. 네네. 네네. 이 밑에는 삼성 공장이 들어갈 거고. 네네네. 여기가 분양은 많이 했죠. 분양이 많죠. 분양은 엄청나게 많은데 네.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 예. 이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일자리들이 네. 공장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네네네. 근데 공장들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거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가동이 네. 빨리 안 될 것 같아. 아, 그래요? 생각보다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치는 너무 좋아요. 고덕신도시 안에 있고 아. 서정리역도 그나마 멀지 않고 다 좋아요. 네네. 단지 인근에 학교도 들어올 거고 입주때에 네. 맞춰가지고 다 좋은데 네. 다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시간이요? 시간. 우리 거 입주가 19년 정도 되죠? 예. 19년 여름쯤 안 네. 되겠습니까? 입주가? 아니, 19년 8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입주가. 19년 여름 맞잖아요. 네네. 네. 19년 여름이잖아요. 네, 예. 그러면 최소한 전세로 거주 안 하실 네. 거잖아요. 네네네. 전세로 한 2번. 아, 전세 2번. 전세 2번이면 몇 년이에요? 한 4, 5년 되죠. 4년. 4년.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예, 예. 입주 때부터 4년이면 몇 년이에요? 2023년도. 그렇죠. 쯤 돼야 2023. 공장들이 잘 풀로 가동이 될 것 같고요. 네네. 뭐 SRT라든가 뭐 KTX라든가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도 개통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이해 가세요? 예, 예. 그래서 해요. 등기 치고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예, 예. 입주 때까지는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예. 자, 보세요. 아주 네. 나중에 네. 우리 고덕 신도시만 하더라도 한 4만 8천 세대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네. 나중에는 어디가 인기가 좋을까요? 어쨌거나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게 인기가 좋고요. 그렇죠. 예, 예. 공장에서 가까운 게 인기가 좋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우리 아파트 단지는 그래도 다 충족이 되는데 네. 그래서 좋은데 지금 네. 당장 빛이 막 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죠. 지금은 시간이 아니죠. 좀 있어야 돼요. 아, 예. 입주 후에 전세 2바퀴 4년 네. 정도 가져가시는 전략이 맞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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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게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좋네요. 4년 보유하세요. 입주부터. 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님 부자 예.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2077-6370번 언제든지 열어두고 있으니까 궁금한 사항 연락 주시고요. 저희 지금부터 문자 한번 열어볼게요.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자입니다. 끝자리 3396번님께서 강남구 논현동에 신동아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거 팔고 다른 아파트 사고 싶다고 하셔요. 어디로 가는 게 좋을지 조언해 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이제 갈아타기를 시도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대표님 어떻게 볼까요? 갈아타야죠. 갈아타는 게 동의하세요? 맞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네. 예, 보죠. 일단 어딨나 보면 이 지하철 3호선입니다. 이제 신사역이 있고요. 논현동 이제 신동아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되게 가깝죠. 지도상에 보면 초역세권이에요. 옆에 공원도 있고 나쁘지 않아요. 다만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 참 티가 안 나는데 신사역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려면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언덕이 경사가 조금 높단 말이에요. 그런 점이 이제 조금 단점이에요. 근데 미래 가치가 좋으냐라고 본다면 빠질 건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신사역이라는 친구가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신분당선이 들어갈 거고요. 신분당선이 들어갈 거고 하나가 더 들어가죠? 위례에서 신사까지 이어지는 위례 신사선이 개통이 될 겁니다. 물론 오늘 내일 얘기는 아니에요. 신사역까지 신분당선은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2021년도 좀 늦어지면 2022년도 정도 이 정도면 개통이 될 것 같고 미래 신사선도 뭐 삼성에서 하기로 했다가 뭐 LG 쪽으로 넘어갔다가 좀 말도 많고 시끄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애초 계획이 2021년도 늦어져 봐야 2023년도 그렇다면 22년, 23년 지금부터 따지면 4, 5년이란 말이에요. 4, 5년. 자, 논현동의 강남의 한복판에 있는 이 신동 아파트를 팔면 우리가 아파트를 팔면 이거보다 더 훨씬 좋은 데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주변에 압구정동이라든가 반포 쪽이라든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금액이 좀 안 돼요. 현실적으로. 따라서 차라리 지금 무리해가지고 옮겨가가지고 금리 인상이라든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예전 금액 고지라든가 좀 좋지 않은 기사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예정이니 차라리 정중동이죠. 움직이지 않는 게 움직이는 거랑 같다. 즉 이거를 조금 더 한 4, 5년 정도 이렇게 길게 좀 가져가신다라는 마인드로서 지하철 개통 2개가 더 남았으니까 좀 느긋하게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홀딩 관점으로 가다가 추후에 언제인지 조금 시간은 걸려요. 몇 년 뒤에 저희 쪽으로 꼭 한번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계속 열어볼게요. 보겠습니다. 끝자리 6769번님. 성북구 정릉동 우이 신설선 라인에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지분이 185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매도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교통 호재가 있다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미 반영됐다면 또 매도도 고려를 할 만한데 이 전략 좀 챙기러 가겠습니다. 정릉동이라고 하셨던가요? 예, 한번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대표님, 지도상으로 위치가 네. 어느 정도일까요? 아유, 정릉동 이러면 제가 또 선문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일단 여기가 이제 초록색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네. 초록색 요 라인이 이제 우이신설선이고요. 빨간색 테두리가 정릉입니다. 그러면 요 안에 어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번지수가 아직 안 나왔죠, 그렇죠? 네, 맞아요. 평수가 이제 50평대 중반, 뭐 55평 이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딱 하나 이제 답변을 드리면요. 이 단독이라는 친구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가치를 봤을 때 월세가 얼만큼 잘 나오느냐 여부를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이 괜찮으면 현재 가치로도 충분한 거고요. 두 번째, 미래 가치를 봐야 되는데 미래 가치는 단독주택의 미래 가치는 딱 하나입니다. 이거는 신축의 여부죠. 신축. 55평 글쎄요. 뭐 이종 주거지역으로 본다면 건폐율 60% 아니겠습니까? 5, 6, 30, 33평. 계단실 빼고 엘리베이터실 빼면 한 5평 날아간다고 보면 28평이 남아요. 14평짜리 투룸으로 2개씩 올라가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북도로를 끼고 있는지 코너 자리에 있는지 사선 제한에 걸리지 않는지 여러 가지를 좀 따져보려면 정확히 지금 번지수를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현재 월세 가치가 우이신설설 때문에 좀 올라갔다면 그거는 그 맛으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신축이라면 가설계를 해봐야 돼요. 근데요. 가설계 내가 하려면 어려운데요. 그 근처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면 그냥도 해줍니다. 가설계. 요즘에 사업성이 좋으면 쫙 연락도 하려고 막 하고 그러거든요. 왜? 이런 땅이 별로 없으니까. 따라서 돈 안 들어가요. 동네 부동산 꼭 가셔가지고 가설계를 떠서 과연 분양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시는 게 좀 현명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치는 월세를 따져보고 미래 가치는 가설계를 꼭 떠볼 수 있는 그런 센스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앞으로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그 안에 좀 정답을 찾으셨길 바랄게요.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바로 이곳이네요. 보겠습니다. 끝자리 9021번님께서 군포 3본동 여쭤보셔요. 삼성 아파트 66제곱미터 전망을 듣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투자 목적입니다. 이거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번에는 군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본동에 위치한 삼성 아파트인데요. 투자 목적이라는 가정하에 저희 이 물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대표님 괜찮을지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꼭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그런데 좀 자세한 주소를 알려주셔야 정확하게 나갈 텐데 말이죠. 이게 또 선문답도 해야죠. 뭐 이왕 왔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금정역 쪽이란 말이에요. 금정역 쪽에 지도를 좀 크게 볼까요? 금정역이 되게 좋죠. 금정역. 금정역 주변에 있는 삼성 아파트가 한 3개가 돼요.
아, 그래서 제가 어떤 아파트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금정역 쪽에 있는 삼성 아파트가 있고 그 옆에 있는 삼성 하이어스 이 두 개 아파트만 비교를 해야 돼요. 하이어스. 금정역이 아시겠지만 GTX가 들어가죠. GTX C노선. 지금 현재 계획상은 이제 2025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땡겨질 확률은 없어요. 늘어지면 늘어졌지. 다만 GTX C노선이 들어오면서 인해서 금정역이 이제 민자 역사로 바뀌죠. 민자 역사.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투자하시는 거는 나쁘지 않더라. 특히나 요 작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층짜리 아파트죠. 그렇다면 뭐죠? 용적률이 굉장히 낮게. 그래봐야 80에서 120% 사이에 지었을 것이고 용적률을 내가 많이 찾아먹다 보니까 재건축에 대한 장기간에 대한 메리트도 분명히 있는 단지란 말이죠. 목표는 어디냐면 하이어스예요. 이 동네 하이어스가 최고 비싼 아파트니까. 그래서 하이어스를 쫓아갈 수 있으면서 금정역에 오히려 가까운 아파트가 삼성 아파트다. 따라서 투자는 찬성인데요. 찬성인데 문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얘기죠. 2025년도까지는 가야 됩니다. 또 당장 재건축되긴 좀 어렵겠죠.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길게 보면 나쁘지 않고 이 군포 3번이라는 지역은 위에서부터 이제 서울, 과천, 평촌 이런 쪽에서 계속적으로 내려오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세가가 막 떨어지는 지역은 아니에요. 특히나 4호선 따라서 더 밑으로 가보세요. 어디 나옵니까? 안산이에요. 안산이 더 비쌉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내려가다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이는 데가 이제 군포 3번 이 동네란 말이죠. 그래서 탄탄한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받쳐주고 있는 지역과 금정역에 대한 GTX 신호선에 의한 민자역사 개발 등을 좀 보신다면 적은 돈으로 좀 길게 가신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드려봅니다.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실 때 구체적인 번지수 그리고 구체적인 뭐 도로명 주소라도요. 좀 정확히 말씀 주시면 저희가 정답에 좀 근접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끝자리 299번님께서 목동 1단지 궁금해하시는군요. 새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커서 우장산 힐스테이트나 마곡직으로 이사를 갈까 싶기도 합니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겨주셨어요. 새 것을 찾아갈 것인가? 아니면 재건축에 대한, 재개발에 대한 미래를 내다볼 것인가? 대표님 어느 쪽이 나을까요? 새거 아파트를 네. 내가 들어가서 거주한다는 얘기는요. 굉장히 좀 뭐라 할까요?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흥분되는 얘기예요. 기분 좋잖아요. 좋은데 문제는 이제 목동 1단지라는 게 이제 조금 걸림돌이죠. 그래서 지도 잠깐 보면 이런 거죠. 목동 1단지. 워낙 유명한 단지니까 목동 1단지요. 목동 신시가지 이쪽이 1단지. 종상향 시켜준다고 그랬죠. 지구단위 계획 발표했죠. 이제 금액이 좀 올랐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제 시작이에요. 목동 갖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조금 생각보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좀 발동이 걸릴 수 있는 아파트 단지니까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내가 새 아파트에 실거주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1단지 같은 경우에 85년도 준공 아니겠습니까? 2단지부터 86년도니까 조금 낡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둘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1단지도 조금 더 가져가고 새 아파트 그렇다면 전세를 주세요. 몇 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세를 주시고 저렴한 데로 이사 가시죠. 뭐 저렴한 데 새 아파트 엄청 많은 데 있죠. 전세금으로 이런 데 들어가세요. 얘가 어디냐면 김포 한강 신도시입니다. 김포 쪽으로 가셔도 되고 반대로 가시면 이제 하남이 나오게 되는데 하남 미사 강변도시도 새 아파트 촌입니다. 새 아파트 꼭 거주하고 싶으시다면 멀지 않은 쪽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시는 게 맞아 보이고요. 괜히 어중간하게 이 동네에 비싼 돈 주고 이거 정리하고 딴 데로 가는 이유도 없어요. 대출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단 말이죠. 따라서 1단지도 가져가고 그거 전세금으로 가지고 새 아파트 거주하시는 방법이 좋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 목동에 대한 질문까지 저희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승태 대표 오늘 함께 하셨는데요. 무료 세미나 일정이 있습니다. 챙겨드릴게요. 고승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소형주택 잘 고르는 방법 저희 갖고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7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고요. 서초구 교대역 인근으로 오시면 됩니다. 2077-6370번으로 예약받을게요. 네, 고 대표님. 네. 세미나에서 어떤 얘기 주로 하세요? 방송 보면 소형주택, 다세대, 오피스텔, 그쵸? 아파텔, 뭐 별의별 투룸, 원룸에 대한 공급들이 많고요.
그런데 뭘 보고 기준을 잡아야 될까요? 어떤 게 과연 좋은 매물일까요? 나한테 맞는 매물은 뭘까요? 에 대한 판단의 잣대를 한번 들여다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할 테니까요. 아파트 얘기는 제가 평소에 너무 많이 하니까 다세대 주택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팁을 좀 드릴까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좋은 얘기 많이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14일 토요일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UR 플래닝 고승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